함께 녹화. 자, 이제 우리가 오늘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이제 걸릴 것 같고요. 오늘 진행할 거는 뭐냐면 노트북 LM에 대한 개념. 이거를 많이들 어려워하신 이유가 생성형 AI를 이해를 그거 차이점을 모르시기 때문에 많이들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그 차이점을 제가 안내해드리고 그 다음에 노트북 LM에 대한 데이터 정보 보호 정책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노트북 LM에 대해서 좋은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그 여러분들은 제가 그 안내해 드릴 동안 그 좋은 점이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을까? 나쁜 점이 될까?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노트북 LM에 대해서 이제 개념을 할 건데, 요즘 제가 AI가 많이 변하니까, 더 좋게 변하니까 너무 좋아요, 지금. 제가 이 윤리에 관한 거를 하나, 제가 이거를 그냥 하나 만들어가지고, 장표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윤리에 대한 거. 제가 여러분들, 대구에 가셨던 분들은 아니야, 저랑 같이 하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되고,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되고, 어, 재편집해야 된다는 걸 여러 차례 강조를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챗GPT도 지금 1.5 해가지고 이미지가 생성 너무 잘해줘가지고 제가 요즘에 지금 일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여러분들도 챗GPT나 제미나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자, 이거에 대한 내용은요, 제가 여기서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주제가 제가 어떤 주제로 할까 이제 고민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방에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뭐 거의 다가 강사님들이기는 하시지만 강사님이 아니신 분들도 있고 공무원들도 계시고 아니 직장인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주제가 다르면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근데 요즘에 생성형 AI에 대한 윤리가 되게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실습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이따 같이 이제 우리가 실습을 하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노트북 LM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노트북 LM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생성형 AI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지만 이제 이해가 잘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저랑 여러분들이랑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생성형 AI가 뭔지 아실 거예요. 자, 대충 아실 겁니다. 생성형 AI가, 뭐예요? 자, 채팅방에다가 써주세요. 생성형 AI. 제가 누누이 긴 시간 동안 윤리적인 면을 강조하면서 생성형 AI가 뭐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생성형 AI가 뭔지 채팅방에다 써주실래요? 아무도 모르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게 아니라 네, 맞아요. 자, 새롭게 만들어지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생성형 AI는 인터넷에서 배워가지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 지시를 하거나 질문을 한다고 그랬어요. 하면 무조건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배운 걸 가지고 사람이 지시를 하거나 질문하면 무조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모르더라도 아는 척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가장 그때 어떻게 이제 보여드렸냐면 제가 채집장 대화하면서 얘가 베트남어 되게 거짓말하는 거로 이제 보여드렸잖아요. 맞아요. 네, 김진식 선생님 되게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왜 어려워하시냐면 챗GPT 같은 경우에는 챗GPT나 제미나 같은 경우 인터넷에서 배워가지고 나한테 답변을 하지만 노트북 LM은 그런 게 없어요. 내가 자료를 올려놓지 않으면 답변을 안 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노트북 LM 여기에서 노트북 LM 사용해보게 해가지고 이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우리가 챗GPT에서 제가 챗GPT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뭐라 물어보게 되면 생성형 AI가 뭐야? 하고 질문을 하게 되면 얘는 인터넷에 배운 걸 가지고 답변을 합니다. 얘가, 그쵸? 그런데 노트북 LM은요, 제가 여기 들어가게 되면
내가 자료를 올려놓지 않으면요. 채팅방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어디다가 어디다가 질문하겠어요. 그래서 얘네는 이건 개념이 뭐냐면 내가 내가 자료를 올려놓지 않으면 얘는 답변할 수 없는 구조로 나와요. 그래서 뭐가 좋냐면 거짓말을 못해요. 거짓말을 못합니다. 자, 그래서 거짓말이 없다는 거는 이제 할루시네이션이 없다는 거예요. 내 자료만 가지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 지금 이제 또 다른 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러면 노트북 LLM과 그냥 생성형 AI의 차이점은 뭐냐 했을 때 생성형 외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에 있는 걸 가지고 웹상에 있는 걸 가지고 답변을 제공하다 보니까 무조건 나와야 되잖아요. 사람이 물어보면 무조건 나와야 되는데 거짓말도 해요. 거짓말도 잘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노트북 LLM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자료를 줘야지만 그걸 토대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아시면 아 얘는 노트북 LLM은 내가 자료를 줘야지만 답변하는구나. 거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자료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이렇게 예로 들었던 게 뭐냐면 기관이나 회사에 계신 분들은 그냥 규정을 넣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규정 다 숙지 못하시니까 규정을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경조사비 같은 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공무원분들은 이제 그 경조사비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기업에 계신 분들은 월차비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경조사비가 나요. 그러면 그거를 연차수에 따라서 이제 지급이 되는데 그거를 매번 이게 민사과에다가 질문하는 게 아니라 민사과에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냥 노트북 엘렘에다가 모든 규정을 넣어가지고 내가 언제 입사를 했는데 내가 이번에 우리 아버지가 칠순이야 아니면 뭐 환갑이야. 나 경조사비 얼마 받아? 노트북 엘리멘트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던가 아니면 나는 내가 재직자도 아니고 나는 기관에 있지도 않아. 그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거의다가 많은 분들이 자녀분들이 있으세요. 그럼 자녀분들이 시험 문제 틀린 걸 가지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라도 올려가지고 캡처해가지고 올려가지고 어, 자녀를 위해서 샘플로 시험 문제를 만들거나 아니면 틀린 문제 이럴 줄 해가지고 연습 문제라도 많이 만들어 보세요. 해가서 했어요. 그렇게 하면 많이 와닿으세요. 그래서 준비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들의 자료가 있어야 돼요. 챗GPT나 제미나이는 자료가 없이도 답변하지만 노트북 LM은 여러분들 자료가 줘야지만 얘가 답변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막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료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법령이 되게 많아. 공무원분들은 법령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어, 저 노트북 엘리멘트 다 넣는 거예요. 자녀도 제들을 캡처해가지고 넣는 것처럼요. 그래가지고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 또 답변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만 이 차이점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항상 노트북 엘렘을 했을 때 할루시에이션이 없어가지고 좋고요. 그 다음에 내가 올린 자료를 얘가 학습을 하지 않습니다 하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되게 강조를 하고 되게 좋습니다 하고 제가 뭐 구글 홍보대사도 아닌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날 이 정책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선생님들하고도 그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전에 혹시 저랑 이제 같이 이제 이 방에 계실런지 모르겠는데 교육을 받으셨던 분들 중에 노트북 LM 제가 안내드렸던 분들한테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얘네가 우리 데이터 나와 대화하는 거나 내가 데이터 올린 거에 대해서 학습하지 않습니다. 해가지고 했는데 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자, 이거는 똑같아요. 이것도요, 오늘 나왔어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그 대구에 갔을 때만 해도 안 나왔고, 어제까지만 해도 안 나왔는데요.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글은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소중하게 여겨서 절대로 노트북 엘렘을 학습시키는데 조직의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뀌었습니다. 자, 이게 어디에 있냐면,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왜 강조를 하냐면, 자, 이게 해설이 나왔어요.
이게 하단에, 지난번에 제가 그 화요일까지만 하도록 이게 없었거든요. 어제도 없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이게요.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제가 변경사항 됐고, 네. 자, 이 전에 이렇게, 네, 변경 전에는 요 제가 말씀드린 요 자리에 이렇게 문구가 나왔었어요. 제가 다시 한번 크게 보여드릴게요. 구글은 사용자의 개인, 여기까지는 갔습니다. 근데 노트북 LM은 소스 업로드 질문 학습용 모델의 대답을 비롯해서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어느 순간 이게 사라졌어요. 지난주에. 그러다가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게 이게 나왔는데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 주,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여기서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이제 제가 다 캡처를 했는데,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챗GPT나 여러분들 클로드나 아니면 그룹 같은 경우에도 나와 챗GPT와 대화하는 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첨부하신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안 이슈가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작업을 할 거냐에 따라 가지고, 챗GPT 같은 경우에 설정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설정에 들어가셔서 이거를 학습을 하지 못하도록 비활성화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는데, 근데 지금 노트북 LM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대놓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안내해드렸냐면 여러분들 데이터 보호에 대해서 보안 이슈가 있는 거에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랬는데 이게 바뀌었는데요. 자, 이게 노트북 LM 고객센터에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이거를 진짜 잘 아셔야 돼요. 데이터는 지금처럼 보호는 돼요. 여러분들이 올리신 자료,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는 거, 다 보안, 얘네들이 보호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 뭐라 냐면 서비스의 개선을 위해서 사용자가 의견을 공유하는 경우에 서비스에서 사용자가 질문하는 내용, 업로드 내용, 이거를 상호작용의 전제 맥락을 구글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학습을 한다는 거예요. 구글이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들이 공유를 하실 때요. 그냥 여러분들만 혼자서 보시면 괜찮아요. 그건 학습을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것처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지금 요렇게 지금 공유를 하잖아요. 그럼 그래서 이 공유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부서나 여러분들의 회사나 여러분들의 조직에 여러분들 사무실에 계신 분에 전달하는 순간 얘네는 이거를요 학습을 해요. 무료 사용자에 한해서. 무료 사용자. 유료 사용자는 괜찮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재미나이를 지금 돈 내고 하시질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를 공유를 하시면 얘네들이 학습을 한다는 걸 인지를 하시고 이거를 하지 마셔야 돼요. 그거가 왜냐하면 여러분 노트북 엘리미다 자료 올려놓는 거는 어떤 분들은 논문 같은 거 많이 이제 올려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진짜 공부하실 거나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의 자료, 학습차를 다 올려놓으세요. 근데 이거 나만 여러분들만 혼자서 하시면 괜찮은데 이거를 공유를 해가지고 링크를 사용해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전달하는 순간 이거는 얘네는 구글에서 학습을 해요. 그렇다고 구글에서 학습을 해가지고 이거를 다른 데다가 이걸 팔아 넘기거나 다른 데다 정보를 제공하는 건 아니에요. 제공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학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꼭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강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대구 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제가 봤을 때 AI 강의하시는 분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걸 꼭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다 이해되셨죠? 혹시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게 좀 저는 요거에 대한 거가 되게 예민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기업이나 기관 같은 데 갔을 때 이거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 얘네가 정책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만 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제가 화요일 날 대구를 갔었고 제가 일요일하고 월요일 동안 이틀 동안 제가 구글을 다 샅샅이 다 뒤져봤어요. 제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했다가 오늘 이제 얘네가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데이터 여러분들이 그 특허 같은 것도 어떤 분이 그런 걸 많이 넣어놓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나하고 내가 혼자서 공부하실 때는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공유를 해가지고 다른 분들하고 같이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좀 유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지금 질문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실래요? 제가 지난번에 대구를 가니까 보안 관련돼서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혹시 이거 관련돼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신 분들 그냥 음속으로 안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채팅방에 남겨주셔도 돼요. 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다 이해하신 걸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 제가 사전에 뭐라고 부탁을 드렸냐면 크롬 창을 하나 설치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크롬 창을.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나는 컴퓨터에 크롬 창이 있다 하시는 분들, 없으신 분들만 채팅방에 3번을 해주실까요? 자, 우리가 크롬창이라는 건 요게 크롬이에요. 지금 보이시는 거, 요 하단에 있는 거. 이게 크롬창입니다. 이거는 엣지에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안 됩니다. 이 노트북 LM은 누가 만들었냐면 구글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노트북 LM에서 내가 자료를 올리면 대화하고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움직이게 만드는 엔진은 뭐냐면 엔진은 제미나이예요. 제미나이가 구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새벽에 제가 일어나니까 제미나이도 노트북 LM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구글하고 이제 구글 제미나이하고 노트북 LM하고 그 차이점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돼요.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바로 시작할 건데 여러분들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전달해드린 파일 다 다운로드 받으셨죠? 다, 다운로드가 아직 안 됐다. 나는 내 파일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4번 해주실까요? 채팅방에? 없으시죠? 네,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트북 LM은요,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이제 먼저 보여드린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실습을 할 건데요. 지금 노트북 LM은 지금 여기 프롬창이 제가 여기서 다시 들어갈게요. 나가서, 자, 노트북 LM. 구글 크롬 창에서 노트북 LM. 이렇게 치세요. 치시면 자, 노트북 LM 구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이버에서 안 되고요. 엣지에서 안 됩니다. 구글은 당연히 자신들이 만든 크롬을 가서 크롬에서 하는 걸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크롬 창에서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노트북 LM은 여러분들이 어, 그냥 가끔 가다 노트북 LM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이 작업하신 이 노트북이 아니에요. 이 노트북이 아닙니다. 이 노트북이 아니라 공책 있죠. 이런 어떤 지금 노트가 제가 여기 없는데 그 우리 메모 다이어리 같은 거 우리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할 때 우리 수능 보신 분들 계실 테고 전 학력고사를 봤는데 그때 영어 공부하기 위해서 영어 선생님이 하는 노트 그다음에 단어장 있고요. 그다음에 인강 그다음에 학원 선생님 하는 노트 딱 달라요. 근데 이 노트가 거의 다 학력고사든 아니면 수능을 보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 노트를 그냥 책으로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노트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챗GPT가 나오기 전부터도 훨씬 이전에 있었는데요. 이거는 공부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공부하기 위한 그런 노트라는 거라고 그렇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노트북이 아닙니다. PC가 아닙니다. 자, 노트북 이렇게 들어오셨으면 제가 여기다가 다시 채팅방에다 넣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채팅방에 넣어 드린 거를 바로 클릭하시면 엣지로 빠지니까 이거를 긁으셔가지고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하나 긁었으면 여기에서 다시 크롬 창에다가 하나 여신 다음에 여기 웹 주소 있는 데다가 하나 이렇게 쳐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그죠? 자, 그리고
노트북 LM 사용해 보기를 해가지고 하시는데 아마 여러분들 우리 휴대폰에서 이제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휴대폰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뭐 이메일을 받겠다, 광고성을 받겠다 이제 그거를 해 주셔야지만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노트북 LM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자료를 줘야지만 올릴 수가 있어요. 올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는 자료를 우리 챗GPT에서는 우리가 파일 몇 개까지 올릴 수 있을까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여기 챗GPT 있죠? 여기 챗GPT에서 여기 플러스 첨부 넣는 거예요. 이것도 이게 바뀌었더라고요. 그 무료 사용자는 되게 제한 수가 얘네가 또 줄였어요. 자, 여기에 몇 개까지 넣을 수 있을까요? 질문할게요. 10개요. 맞아요. 은서쌤 맞아요. 그런데, 저도 몰랐었는데, 그저께, 여기, 지금 제가 아까 전 여기 잠깐 하다가 꼬맹이 그걸, 자, 여기 들어가게 되면 파일이 3개밖에 안 돼요. 무료 사용자는. 무료 사용자는 3개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용량도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우리 노트북 LM에서는 여기다가 파일을 제가 보여드리면, 여기다가 50개까지 넣을 수 있어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50개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요거 차이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먼저 이거를, 저는, 제미나이를 유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300개까지 올릴 수가 있어요. 300개까지. 근데 일단 제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여러분이 와닿지가 않으실 테니까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거랑 같은 거예요. 자, 제가 그 파일들을 올려가지고 어떻게 했었냐면, 자, 지금 구글 요거 같은데요. 소스 7개 있는 걸 가지고,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상도 하나 드렸어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제가 여기 질문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생성형 AI에 대한 윤리와 보안에 관련된 자료만 제가 딥 리서치, 제미나이 딥 리서치나 퍼블리시 들어가서 자료를 다 찾아가지고요. 이 PDF를 여러분에 드린 거예요. 자,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얘네가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릴 게 뭐냐면, 지금 이거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올릴 수 있는 자료, 여기 출처라고 세 가지로 크게 나눠져요.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출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는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스튜디오라고 되어 있어요. 스튜디오는 내가 내가 아니라 지금 구글이 여러분들의 편의상 어,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자료를 출처 있는 섹션에다 올려놓으면 여기에다 올려놓으면요. 왼쪽에다 올려놓으면 스튜디오에서는 내가 올려놓은 자료를 가지고 여기에 얘네들이 템플릿을 다 만들어 놨는데요. 그 템플릿을 하나씩 하나씩 적용해가지고 내가 올린 자료를 가지고 인사이트를 얻는 거예요. 유학이든 뭐든 여기 있는 내용을 내가 모른다는 가정하에 또 알아도 괜찮습니다. 그 가정하에서 언제 끝나? 왜? 그 그냥. 가정에서 하시면 우리 한 돼요. 시간 반 한데. 잠깐만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네. 자, 자, 여기 올린 자료를 가지고 지금 스튜디오에다가 여러분들이 그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드린 7개의 자료를 가지고 제가 구글이 만들어 놓은 템플릿을 활용해 가지고 어떤 것을 했었냐면 이제 요거 데이터표, 요건 시트 같은 경우는 오늘 유로로 사용하는데 적용이 됐고 아마 여러분들한테 조만간 될 거예요. 자, 일단은 제가 어떤 걸 했냐면 영상이 나와요. 많이들 여러분들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영상이 나오는데 내가 올린 자료를 가지고 자, 여기 올린 자료는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영문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쵸? 영문 자료가 많은데 이걸 가지고 여기에 있는 7개를 다 얘네가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은 요거거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자료 중에서
지금 이게 다 생성형 AI에 대한 윤리랑 보안 이슈에 관한 거예요. 이런 거를 걔네가 다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야. 자료를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얘네가 인사이트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제공을 하는 거야. 템플릿을 가지고 여기 있는 내용을 우리가 제공하는 템플릿을 사용해가지고 여러분은 이렇게 인사이트를 얻으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얘가 뭐죠? 스머프 학교로 스타일을 해가지고 해달라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AI가 우리 삶을 정말 빠르게 바꾸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무심코 SNS에 공유하는 사진 한 장이 이 AI 시대에 과연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인공지능이 우리 사진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이걸 막기 위한 새로운 규칙은 뭔지 한번 제대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친구들이랑 재밌게 논 사진이나 오늘따라 좀 잘 나온 내 셀카, SNS에 올리는 거 너무 당연하죠? 특히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일상을 공유하는 게 아주 자연스러울 텐데요. 근데 자, 혹시 여기서 이런 생각 볼게요. 제가 여기다 프롬프트를 뭐라고 넣냐면, 자, 우리 학생들이, 여러분들 학생들 하시는 분들 계세요. 우리 정유미 선생님 되게 오랜만에 뵀는데, 우리 유미 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학생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자신의 얼굴이나 이런 거를 친구 사진을 가지고 생성형 AI에 올리면 요즘에 되게 무섭잖아요. 나노 바나나도 그렇고, 소라도 그렇고, 그룹도 그렇고, 굉장히 무서울 정도예요. 그러면 이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딥페이커 연결해가지고 사례 중심으로 알려달라고 제가 얘한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스타일은 뭐냐면 스머프 학교 3D 캐릭터로 해가지고 해도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학생들한테 이렇게 활용하셔가지고 이거를 좀 주셔도 되는 거예요. 같이 되게 이런 템플릿을 잘 만들어 놨어요. 또 하나는 또 뭐냐면 지금 이거는 이제 뭐죠? PPT예요. 자, 이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굉장히 잘 만들어요. 우리 제미나에서도 PPT를 만들지만 노트북 LSM에도 PPT를 잘 만듭니다. 이 7가지 자료를 가지고 얘네가 요약을 해가지고 하는데 한글도 굉장히 잘 나와요. 그쵸? 되게 놀랐어요. 저는 3주 전에 그 제미나이 이거 업데이트 되고 그 다음날 나노 바나나 프로 나오고 그 다음 노트북 LM도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이걸 잘 만들어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저도 좋아합니다. 그쵸? 되게 잘 만들어요. 이런 것도 지금 얘네가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포그래픽이라는 것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인포그래픽 있잖아요. 인포그래픽 해가지고, 그림으로 포스터나 아니면 이걸 가지고 수 교재로도 강의 교재로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되게 잘 만들어줬어요. 자, 이거 좀 줄게요. 그쵸? 되게 잘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트북 LM을 가지고 나중에 활용하시게 되면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가지고 강의 교환을 만들어야 될지 여러분 고민하실 때도 많을 거고요. 어떻게 이걸 가지고 다른 교육생한테 전달해야 될지, 아니면 내가 이걸 가지고 시험문제를 어떻게 낼 수 있는지, 평가 문제를 어떻게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또 볼게요. 그 다음에 팟캐스트도 나옵니다. 자, 팟캐스트도 한번 볼까요? 여기. 요즘 그 AI 프로필 사진 만들어주는 앱들 있잖아요. 다들 한 번쯤은 써보셨을 것 같아요. 제 사진 몇 장만 넣으면 완전 뭐 영화 주인공처럼 만들어주니까요. 근데 혹시 그 사진 올리면서, 내 사진은 이제 어디로 가는 거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바로 그 질문에서 오늘 탐사를 한번 시작해볼 네, 되게 잘 만들죠. 자, 이거는 근데 좀 잘 못 만들더라. 이것도 이제 요즘에 데이터로 시트를 만들어줘요. 이게 오늘 올라왔어요. 오늘, 근데 여러분들도 조만간 적용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지금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거는 내가 왼쪽에 자료를 올린 걸 가지고 스튜디오, 그러니까 구글이 만들어 오는 템플릿을 가지고 인사이트를 내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스튜디오에 있는 거 구글이 굉장히 잘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올려놓으신 자료를 가지고 인사이트를 도출하시고 요약이나 뭔가 하게 되게 잘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여기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올린 자료를 가지고 여기서 채팅방을 통해 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인제 얘랑 진짜 궁금한 걸 물어볼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이 막히시는 게 뭐냐면 내가 여기에 자료를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인제 질문해야 될지 많이 모르세요. 그래서 우리가 챗GPT에서 음성 대화를 먼저 해 보세요라면 다들 망설이신 것처럼 여기서도 많이 망설이세요. 그러면 제가 인제 뭐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냐면 지난번 제가 그 대구 가서 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처음 본다는 관점에서 "내가 처음이다. 그러니까 너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너가 좀 잘 알려줘." 해 가지고 질문을 하는 방법을 알려줘. 내가 그 처음 보는 이 내가 첨부 파일에 있는 내용을 전혀 모르는데 진짜 강의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질문할 수 있는 거를 한 질문 리스트를 "너가 5개를 만들어 줄래?"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단에 지금 제가 이미 만들어 놔 가지고 인제 질문이 생성이 안 돼 있지만 하단에 얘네가 샘플로 질문을 줘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인사이트를 돌리시면 돼요. 자 그거는 인제 여러분들하고 제가 같이 실습을 하면서 하면 될 거고요. 이렇게 인제 활용을 한다는 걸 아셨고요. 자 인제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구글 노트북 엘렘으로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는 들어왔다 하시는 분들 3번 해 주실까요? 네 되셨고 지금 다른 분들 다 안 되신 건가요? 자 여러분들 이거 진짜 따라하셔야 돼요. 따라하셔야 돼요. 네. 지금 아직 안 되신 분들만 5번 해 주세요. 다 되신 걸로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처음이신 분들은 노트북 엘름 사용해 보기에서 새 노트북 만들기를 해 주세요. 저도 제가 유료로 이제 유료 말고 저도 여러분이랑 똑같이 무료로 할게요. 자 노트북 엘름 들어오시면 여기 노트북 엘름 사용해 보기. 자 그래서 새로 만들기 할게요. 자 요렇게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거는 인제 좀 웹사이트마다 좀 다른데 이렇게 안 되고 저처럼 인제 요렇게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혹시 저처럼 보이시는 분들 3번 해 주실래요? 이제 2 번요. 그러면 웹사이트가 좀 다른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다른 채팅방으로 나갈게요. 제가 다른 크롬으로 해 가지고 하나 만들게 그게 더 낫겠네요. 자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은 거를 봐야하기 때문에 노트북 엘름해서 자 이게 쪼끔씩 이게 달라져 가지고 좀 뭔가 배포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인제는 여러분들하고 저처럼 다 이렇게 보이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인제 여기서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 노트북 엘렘에서 네 네. 노트북 엘렘에서 출처를 올리는 데는요 4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소스를 업로드를 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이 소스 제가 드린 파일을 여러분이 여기다 올리시고 그다음에 구글 워크스페이스 여러분들의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거를 올리시는 방법. 아니면 웹사이트에 가지고 유튜브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웹사이트에서 올리는 것도 한번 같이를 해 볼게요. 제가 어떻게 자료를 드릴 거냐면 우리 실습을 배워야 되니까. 자 제가 여기 들어가 볼게요. 회사 구글 독스를 해 가지고 제가 받은 파일이 있으니까 예 여기에서 이걸 가지고 파일 링크를 드릴게요, 몇 개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할 거는 뭐냐면 먼저 링크를 가지고 한번 해 볼게요. 자 지금 얘가 지금 이제 보시면 여기 이 어떤 파일은 링크가 허용이 되고 근데 기관에서 지금 제가 봤을 땐 이 기관에서는 아마 허용을 안 했을 거예요. 막아 놨을 거예요. 얘네가 이 파일을 찾아낼 수 있지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허용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거를 파일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채팅방에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몇 가지만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제가 또 요것도 하나 드릴게요. 자, 이것도 두 개 정도 드릴게요. 이건 PDF인데, 자, 이 PDF도 우리가 링크로 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웹사이트에 있는 링크잖아요. 자, 웹사이트 링크니까 여기 웹사이트 자기 집에 들어가서 URL 붙여넣기 여기다가 한번 붙여놓으신 다음에 삽입을 한번 해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첫 번째 드렸던 것도 한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어쩌면 막혀 있으면 아마 빨갛게 뜰 거예요. 그리고 다시 소스 추가 있죠. 소스 추가해가지고 다시 웹사이트 두 개 같이 넣으셔도 되는데 제가 카톡방에 줌 채팅방에 별도로 드렸기 때문에 자, 지금은 이제 되는 것 같네요. 만약에 파일들이 막아놓은 데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제가 이제 공무원분들께 이제 노트북 엘리멘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면 공무원분들이 분명히 웹사이트가 있는데 우리 기관에 있는 거는 이렇게 보안 때문에 막아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근데 링크가 여기 안 올라가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연히 안 돼요. 왜냐하면 막아놨잖아요. 보안에서 방어를 해놨으면 이거 못 들어갑니다. 그럴 땐 빨갛게 뜹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제가 드린 파일을 여기 소스 추가해서 소스 업로드 여기를 눌러주세요. 여기에는 PDF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워드도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한글 파일은 안 됩니다. 한글 파일 안 되고요. 이미지 같은 것도 다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드린 파일을 여러분들 아마 제가 그 영상도 들었을 거예요. 자, 여기다가 여기 영상까지 다 해서 드리세요. 이 영상은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영상입니다. 자, 이거를 다 올려주세요. 한꺼번에 이렇게. 여기까지 난 올렸다 하시는 분들 채팅방에 1번 해주실까요? 아직 안 되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잘 안 되세요? 아직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 파일 어떻게 올려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 2번 해주실까요? 우리 윤미쌤, 자, 윤미쌤은 혹시 파일 받으셨어요? 이 파일 제가 다시 드릴게요. 자, 그쵸. 그러면 이제 제가 파일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제가 파일을 드릴게요. 이 파일 제가 드린 걸 가지고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지금 올라가는 중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압축을 푸신 다음에 올려주시면 돼요. 지금 제가 링크 드린 거는 올라가셨죠? 네, 이거를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다운로드 폴더에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혹시 정유미 쌤 컴퓨터로도 같이 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핸드폰으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로 왼쪽에 올린 자료를 가지고 오른쪽에다가 구글이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우리가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하기 전에 먼저 뭐를 해야 되냐면 언어 설정을 해야 돼요. 아까 전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제가 영상이나 동영상이나 아니면 PPT든 아니면 뭐죠? 오디오 팟캐스트 다 한국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아마 그 영어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 기본값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별도로 설정하지 않으면 영어나 다른 걸로 나오니까 먼저 언어부터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 설정은 어디에 있냐면요. 자, 여기 오른쪽에 그 여러분들이 지금 설정으로 보실 거예요. 오른쪽 모서리에 설정 다 보이시죠? 여기 설정에 들어가셔서 그 다음에 출력 언어를 하신 다음에요.
아마 저는 이제 한국어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기본값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쵸? 이걸 한국어로 하신 다음에 저장을 해주세요. 저는 네. 자, 되셨을까요? 자, 설정까지 되셨을까요? 저기 정유미스 쌤 되셨어요? 네, 됐습니다. 네. 자,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내가 올린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구글이 만들어 놓은 템플릿을 가지고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지 하나씩 하나씩 할 건데, 근데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부터 먼저 할게요. 자, 먼저 그 동영상 개요부터 먼저 해주세요. 동영상 개요. 자, 동영상 개요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요약을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설명을 해둔 거예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설명을 듣기를 원하고요. 그다음에 한국어는 지정해 주니까 되었고요. 그다음에 맞춤형으로 해가지고 제가 맞춤형으로 아까 전에 뭐를 했었냐면 여기 맞춤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여기 창 있죠. 창 나온 거에다가 여기를 이렇게 내려주시면 돼요. 내려주시면 맞춤 시각적 스타일에 대한 설명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어린이용 동화책 사파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다가 스머프 요즘 갑자기 스머프에 꽂혀가지고 스머프 뭐 팜이나 아니면 스머프 학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하시면 돼요. 만화 스타일 아니면 그 사파 스타일 이렇게 일러스트레이트 뭐 다 하셔도 돼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모습. 그리고 아까 제가 3D 캐릭터를 이렇게 3D 뭐 이렇게 했었어요. 3D 캐릭터로. 그리고 AI 호스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부분, 그러니까 AI 호스트,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더 집중해서 얘네들이 말을 해줬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적으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다 영어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자, 좀 더 내용을 쉽게, 예를 들어서 예시를 많이 들어서 설명해줘. 이거 여러분들이 이거는 제가 프롬프트 안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들이 시험 문제를 가지고 하겠다. 아이들을 시험 문제를 가지고 올려가지고 애를 복습시키겠다. 그러면 틀린 문제 위주로 설명을 쉽게 해줘.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네. 그 생성 하면 돼요. 그리고 오디오 오버뷰도 좀 시간이 들여요. 그래서 여기도 연필 표시 있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똑같아요. 저는 쉽게 설명,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줘. 사례를 많이 들어서, 많이 넣어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셔야 될 게 뭐냐면, 보통은 내가 자료를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심층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 있고요. 분석해 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요약이 있고, 비평, 토론이 있는데, 비평과 토론 같은 경우는 어떤 때 좋냐면, 특히 여기에 계신 분들, 강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강의 교환이나 아니면 내 논문이나 그걸 가지고, 그냥 피드백 받고 싶다. 그러면 비평이나 토론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좀 어떨 때는 기분이 나쁠 정도로 피드백을 잘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생성.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인포그래픽하고 슬라이드 자료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제미나이에서도 PPT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미나이에서도 제가 지금 뭐 교육으로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그리고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만약에 제가 지금 저랑 교육하실 때 이걸 오래전에 하신 분은 제가 교육을 안내해드리지는 못했지만 제가 영상을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유튜브 링크로 해가지고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제가 프롬프트를 어떻게 쓰냐면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 PPT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자, 아래 조건인데 첨부 파일을 가지고 PPT 슬라이드 20장을 만들어서 강의 교양 PPT를 만들어줘. 이거 그냥 재미나이 할 때도 해요. 재미나이든 첨부를 넣든 아니면 위에 있는 맥락을 가지고 해도 위에 있는 내용을 따라서 만들어줘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스타일은 뭐냐면 그냥 플래스 일러스트. 아까 좀 여기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스머프 이렇게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아이콘은 학교, 그냥 학습 학교 이것만 할게요. 그리고 색감은 파스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색깔을 해도 되고, 텍스트 비율은 제가 그 장표 만들 때 항상 강조하는 게 텍스트는 조금 넣고, 좀 그림을 많이 넣어라.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 필요한 경우 그래프도 작성해주고, 그 다음에 문장은 세 줄만 해주고, 그 다음에 키워드는 5개만, 5개 이내. 이거가 제가 그 장표 만들 때 이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드릴게요. 이거를 드릴 테니까,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재미나에 가셔가지고도 이렇게 교환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지금 PPT 슬라이드에다가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자료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까지는 잘 안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생성. 그리고 인포그래픽도 한 가지 이미지잖아요. 여기도 아까 전에 제가 드린 걸 가지고 저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슬라이드가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까지만 해볼게요. 디자인 스타일 그리고 생성형 AI 여기다 뭐 넣냐면 생성형 AI 윤리 윤리에 대한 시각적 내용 이렇게 하면서 해볼게요. 장표 텍스트 뭐 여기서 이제 집어넣을 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슬라이드는 여기 없으니까 요거 지울게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자, 이거 그냥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어떻게 나오는지 그냥 지금 우리가 해보는 게 중요하니.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포스터가 필요해. 나는 이런, 그림이 필요해.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응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생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게 되면 요거 네 개가 가장 이제 느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먼저 하는 거. 원래는 이거는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먼저 한 거고요. 원래 저는 제가 가장 먼저 하는 거 뭐냐면 내가 올려놓은 자료를 가지고 여기 지금 8개 정도 되잖아요. 8개를 가지고 내가 내용을 다 모르잖아요. 여러분들도 안 읽어보셨고 저도 당연히 안 읽었습니다.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마인드맵을 가지고 먼저 인사이트 도출을 해요. 저는요,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오래 걸리는 것부터 먼저 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지금 우측에 있는 마인드맵을 하나씩 클릭해 주세요. 자, 마인드맵. 그러면 여기 마인드맵 생성쭉 해가지고 지금 파일이 10개가 올라가 있나 봐요. 그쵸? 그러면 벌써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 여러분이 이걸 마우스를 가지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인공지능에 대한 동향과 그다음에 규제에 대한 내용인데 어, EU 쪽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생성형 윤리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되는지, 왜 한국 것도 있으니까, 그쵸? 그다음에 오픈 AI에서도 뭐 보고를 한 게 있나 봐요. 자, 이게 다 있어요. 자, 근데 저는 어떤 게 중요하냐면, 자, 여기 이렇게 펴볼게요. 저작권과 인격, 이런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요거에 관해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지금 여기다 클릭을 했더니 얘가 이 대화창에서 지금 보시면 답변을 해요. 얘가 뭐라 그러냐면 저작권과 인격권에 대해서 이 소스, 이 출처에서 말하는 내용을 자, 생성형 AI 윤리 가이드라인은 더 큰 맥락에서 논의하세요라고 얘가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거를 보시고 채팅방에서 내가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냐면, 더 무슨, 뭐라고 논의해? 이러면 아니거나 내가, 궁금한 걸 가지고, 어떤 관점에서 말을 해? 답을 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가지고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얘가 여기 있는 거 다 이렇게 나왔죠. 그쵸? 나왔습니다.
자, 자,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또 다시 이제 여기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공부하기 되게 좋은 거예요. 그냥 내가 시험 공부를 하고 있구나. 내가 생성형 AI에 대한 윤리에 대한 과목을 가지고 시험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인사이드 도출을 그냥 마인드맵으로 간단하게 그럼 개요를 얻으시는 거예요. 책의 목차를 보고 여러분들 제목도 중요하지만 목차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목차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여기까지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고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보고서가 왜 좋냐면 이 보고서에서 예전에 브리핑 문서 학습 가이드는 원래 있었어요. 그런데 블로그 게시물도 여기 이제 뭐 최근에 나왔고 직접 만들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저는 좀 놀랬냐면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질문하고 답변하고 답변 나오는 원동력은 얘는 제미나이가 엔진으로 나와요. 근데 놀란 게 뭐냐면 내가 여기다가 왼쪽에다가 10개의 파일을 준 걸 가지고 토대로 해서 얘네가 추천을 해준 거예요. 보고서를요. 아마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추천로는 이런 보고서가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보고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규정준수 보고서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아니면 생성형 AI에 대한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적으로 할 건지 정책 제안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 다음에 주요 개념이나 설명, 그 다음에 사례 연구 분석,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 어때요? 얘네가 제안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정책 제안에서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 그 생산의 윤리에 대한 게 명확하게 정책적으로 나왔지는, 정책적으로 아직 법제화가 되지는 않았어요. 뭐 최근에 10일 날 뭔가가 생성형 AI가 사용된 거는 여러분의 출처를 생성형 AI가 만든 거를 표기를 해줘야 된다. 이거는 이제 조만간 법으로 돼가지고 안 내면 이제 여러분이 벌금을 내시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아직까지는 그냥 논의만 되고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이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여기 사례가 많잖아요. EU, 유럽에 대한 사례도 있고 오픈AI가 하는 사례도 있으니까 이 사례를 가지고 내가 정책 제안서를 하나 만들어 보겠다 하시면 정책 제안서를 만드시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만들려는 보고서에다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하단에 저는 뭐가 나냐면 제안서나 보고서에다가 문장은 개조식 뭐 존댓말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생성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 얘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답변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럼 직접 만들기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관에 있는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보고서 양식을 여기다 놔야 돼요. 처음에 현황 나오고요. 개요가 나오고 그다음에 문제, 뭐 배경, 그다음에 뭐가 나요? 기대 효과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용하셨던 여러분들 기관에서 활용하시는 그 보고서 테두리 있잖아요. 보고서 형식을 가지고 여기다가 해가지고 그냥 만들어 달라고 여러분 보고서 작성하실 때 도움 되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스튜디오는 구글이 만들어 오는 템플릿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거는 내가 올린 자료를 가지고 내가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채팅이에요. 나와 얘랑 대화를 하면서 진짜 내가 궁금한 걸 여기다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뭐 인사 규정을 올렸을 때 경조사비 얼마 나와? 그런 거라도 이제 물어보는 것처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많이 막히는 게 뭐냐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 내가 어떻게 질문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하시면 돼요. 제가 여기서 먼저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많이 막히는 게 뭐냐면, 여기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첨부 문서에 대해 어떤 관점, 여러분들은 강사분들도 계시고 교수님들도 계시는데, 뭐 예를 들어서
첨부 문서를 너가 어떤 교육하는 교육자의 관점에서 주요 목적과 핵심 내용을 요약해줘. 아니면, 여기다가 지금 나는 이 자료의 맥락을 잘 몰라. 질문 10개를 적어줘. 이게 빠졌네요. 예를 들어서 교육자의 관점에서, 자의 관점에서, 자, 이거를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다가 지금 입력을 시작하세요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설명해줘. 그럼 질문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생성형 A라는 거는 이미지도 만들어주고 영상도 만들어주고 질문하면 답변도 해주잖아요. 근데 프롬프트도 만들어주고 질문도 잘 만드는 게 AI예요. 그러니까 얘도 노트북 엘렉도 질문을 굉장히 잘 만들고 프롬프트도 굉장히 잘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많이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처음에 아마 여러분들 시작할 때 하단에 뭔가 질문이 나왔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질문은 그거를 여러분이 활용하셔도 되고 지금 제가 질문 10개를 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교육자 관점에서 핵심 질문 10가지. 뭐 전통적 사이버 보안과 뭐 이런 거. 공공기관에서 이거 많이 하죠. 지금 제가 요즘에 공공기관 많이 가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자, 자, 그리고 참고로 여기 있는 숫자가 뭐냐면 다 이 첨부 파일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 내가 올린 자료. 이런 걸 가지고 얘가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질문을 하고 답변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 되셨죠?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여기서부터 어려우신 거죠, 지금요?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다들 어려우신데 어디가 어려우세요? 자, 편안하게 말씀을 주세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거는 신기한 거예요. 신기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따라하신 거고, 채팅에서부터 이제 여러분이 진짜 물어보셔야 되니까 여러분들 교육자의 관점에서 생성형 AI에 대해서 진짜 궁금한 걸 여기다 한 번씩 물어보세요. 질문을. 제가 드려도 되지만 여러분이 여기서 물어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다양한 직군들이 있는데 강사분들도 계시고 또 그 다음에 직장인도 계시고 또 그 다음에 교수님들도 계시고 또 지금 공무원분들도 계세요. 여러분들이 생성형 AI에 대해서 윤리에 관련돼 가지고 궁금한 거를 여기다가 제가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있으면 답변이 그 내용이 여기 있으면 나올 거고요. 만약에 없으면 없는 대로 없는 분들은 저한테 알려주세요. 전 그게 필요해요. 질문이. 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진짜 궁금. 이거를 쓰셔야지만 나아요. 직접 설문조사를 해서 설문지를 보고서 만들어줄 수 있나요? 설문조사를 해서 지금 첨부 파일에다가 올리시는 거를요? 이, 지금 안녕하세요라고 이렇게 되셨는데요. 네. 그쵸. 설문조사해가지고 단 한글 문서는 안 올라가요. 한글 문서는 안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엑셀로 받으셨는지 아니면 구글 시트 같은 경우에 받으신 거는 돼요. 구글 시트가 지금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나옵니다. 네. 자, 그렇게 직접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따가 구글 시트로 데이터 분석한 거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지금 답변에 이거 첨부
내용의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 혹시 받으신 분도 계실까요? 자, 이제부터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자,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요거를 한번 같이 해볼게요. 요것도 이제 지금까지, 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면 얘네가 질문 답변을 해주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요거부터 하나 해볼게요.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자, 제가 이제 뭐 하나 이제 컨닝을 하면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지금 제가 아까 전에 똑같은 걸 가지고 노트북 LM에다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자, 노트북 LM. 제가 어떻게 질문을 했었냐면, 지금, 어, 내가,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답변 받은 거는, 여기에 답변 받은 거는 지금 첨부 파일에 다 있는 걸 가지고 토대로 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쵸? 그쵸? 그래서 거짓말을 안 해요. 여기 있는 거 지금 보시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전에 봤던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공공기관에서 챗GPT와 같은 AI를 상용 AI를 사용할 때 기관의 기밀이 AI 학습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설정을 확인해야 할까요?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이러면 이 1번, 2번이라는 게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소스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올린 자료에 다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자료에요. 없는 거가 있잖아요. 내가 이 자료를 가지고 혹시 아까 전에 제가 여러분들 1, 2분 정도 시간을 드렸을 때 내가 질문을 했는데 이거는 답변을 출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나오신 분 없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혹시 아직도 없으세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요. 얘네는 거짓말 못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치치피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물어보면 거짓말을 잘 합니다. 모르더라도 잘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아까 전에 여기서 이거죠. 제가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제가 거짓말을 못한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질문했냐면, 자, 맨 처음에 여기서 왔어요. 지금 제가 뭐라 그랬냐면, 첨부 소스에, 여기 출처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질문 10개를 만들어 드렸어요. 그냥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다 읽어보지 않았으니까 어떤 거를 물어보면 얘네가 거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계속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 10개를 만들어 주라고 했는데 하니까 어떻게 자꾸 연관이 돼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 자, 지금 요거에 관련된 거를 지금 뭐라고 냈냐면 AI 학습 데이터를 정제하고 라벨링하는 과정에서 한국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저임금 노동 및 트라우마 유발 콘텐츠 노출에 대한 한국 사례 예시. 우리 라벨링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먹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하려면 라벨링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요, 진짜 녹아돼요. 제가요, AI 공부하기 전에 먼저 라벨링부터 해봤었어요. 그게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해가지고 진짜 노가다예요. 자, 근데 그거 진짜 돈으로도 많이 못 받겠죠? 근데 그거가 한국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거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구체적인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제공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AI 학습 데이터 정제 및 라벨링 과정에서 한국 노동자들이 겪는 저임금이나 트라우마 노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한국 법원 판결문이나 판례 내용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거짓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가지고요. 제가 여러분들 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다가 한번 넣어 보시고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아마 영상 파일에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한번 해보세요. 자, 넣어 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하시면서 이제 어떤 걸 생각하시게 되냐면 얘는 할루시네이션 없다. 거짓말을 못한다. 그러면 그 거짓말 못한다는 게 어떤 거에게는 되게 좋은 점이지만 나쁜 점도 있어요. 그게 어떤 게 나쁜 점인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노트북 LM을 제대로 사용하세요. 자, 제가 챗GPT한테 물어볼게요. 챗GPT는 이제 하면
물어보면 얘는 있는 그대로 웹상에서 배운 걸 가지고 답변합니다. 지금 얘가 어떻게 되냐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챗 GPT에 들어가서 제가 물어보면 얘는 물어볼게요. 똑같은 걸 가지고 얘가 그냥 인터넷에 배운 걸 가지고 있으면 주고 없으면 얘가 그래도 답변해요. 자, 그쵸?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판결 없다고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문제 제기되고 있다. 그래도 거짓말은 많이 안 하네요. 챗GPT가 요즘 많이 업데이트가 됐네요. 자, 그럼 여기에 디지털 노가다 이게 있는지 한번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가끔 가다가 얘네가 이건 맞네요. 그쵸? 근데 지금은 챗GPT가 답변을 제대로 해주는데 가끔 가다 AI가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 몰라도 얘네가 거짓으로 만들어내요. 그래서 얘 뭐라고 그러냐면 텔러 전문가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얘네들은 지금 유튜브 예림은 이 자료에 없으면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근데 나는 여러분들이 이게 큰 장점이라고 했잖아요. 할루시션이 없는 거는 큰 장점이지만 한편으로는 이거는 큰 단점이에요.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자, 대구에 가셨던 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자, 안 그러면 제가 칩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네, 맞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출은 못해요. 왜냐하면 얘네가 유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챗GPT 같은 경우는 이걸 유출해가지고 답변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누님이 문제 제기까지 해가지고 하는데 얘네는 그걸 못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면 이 자료 나는 근데 내가 이 자료가 필요해요. 지금 한국의 사례에 대한 법적 판결문이나 이런 사례가 필요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자료 찾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찾으실래요? 자, 우리 선생님, 수환 선생님 어떻게 찾으실래요? 자, 음소거 됐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어, 지금 이게 처음 하신 거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때 제가 교육했을 때 딥 리서치 하는 거 잘 그때 얘가 조금, 그때 제가 딥 리서치 하는 방법 아직 안내해드렸잖아요. 딥 네네. 리서치가 제미나이랑, 그쵸.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맞아요. 제미나이하고 챗GPT하고 퍼플렉시티 얘네가 리서치를 굉장히 잘해줘요. 특히 딥 리서치를 굉장히 잘해줘요. 여기서 보시면 제가 아까 챗GPT 여기 있잖아요. 챗GPT에 들어가서요. 여기다 똑같은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어, 실제 리서치를 하게 되면 한 달에 5번밖에 안 돼요. 한 달에 5번밖에 안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 굉장히 오랜 시간 해가지고 자료를 굉장히 잘 찾아줍니다. 모두 할게요. 그리고 제미나이도 마찬가지예요. 제미나이도 여기서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자 제미나이 제미나이가 또 네, 바뀌었어요. 자 여기서도 똑같이 이제 질문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딥 리서치를 하게 되면 한 달에 5번밖에 안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 어, 얘네가 굉장히 구석구석 잘 찾아줘요. 제가 여러분들에 드린 자료가 제미나이 딥 리서치랑 퍼플렉시티를 이용해가지고 찾은 자료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여기 제미나이하고 채집되어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아까 전에 제가 받았던 이 자료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잖아요. 구글 독스에서 여기 받았던 자료를 제가 하나씩 하나씩 해가지고 이 파일들을 여기 보여드릴게요.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올려야 돼요. 노트북 엘렘에다가 올리면 되겠죠. 그쵸? 여기다가 올리면 되죠. 노트북 엘렘 여기다 올리면 돼요. 그쵸? 아닌가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자료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자료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이 자료가 필요한데 왜냐하면 노트북 엘레는 거짓말을 못 해주기 때문에 추론, 이 자료에 대한 답변을 제공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료를 내가 챗 GPT나 제미나이한테서 받은 걸 가지고 여기 소스 추가해가지고 올리면 되겠죠. 그럼 그런 답변을 얻을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다른 분들 다?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신 분들 3번 해주실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요. 다 이해되신 분들 1번 해주실래요? 다른 분들 이해 못 하신 거예요? 잠깐만.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아, 네, 지금, 예, 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해되신 거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챗GPT하고 제미나이에 왔다 갔다 해가지고 하게 되면 여러분이 시간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쵸? 그래서 여기 소스 추가 밑에 웹에서, 제가 이렇게 사이트를 할게요. 웹에서 소스를 검색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기다 복사를 하셔가지고 여기다 하시면 돼요. 예전에도 있었어요. 예전에 탐색이라고 해가지고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빠른 검색, 일반 검색이었고요. 여기 꺽쇠를 한번 누르시면 딥 리서치가 나와요. 딥 리서치가. 그럼 여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걸 하시게 되면 우리가 제미나이나 치즈피티에서 하는 것처럼 시간 굉장히 오래 걸려요. 하지만 얘네가 이걸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게 되면 찾아줘요. 그럼 딥 리서치를 여러분들이 제미나이나 챗GPT에도 이제 옮겨 다니면서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한 달에 5번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의 노트북 LM 사용하시면서 무제한. 근데요,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순간 무제한이에요. 언제 또 다시 구글이 정책을 변경을 해가지고, 딥 리서치는 이제 몇 번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실 수 있을 때 이렇게 딥 리서치를 사용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신 거죠?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추론, 얘네가 유추하지 못한다는 거에 대한 단점을 이렇게 딥 리서치를 가지고 보완을 하시면 돼요. 근데요, 이게 굉장히 여기서 자료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걸 몇 차례 하셔야지만 답변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 질문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여기에 있는 올린 자료를 가지고 얘네가 찾아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다시 여기다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답변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도 얘네가 답변이 없다 하면 여러분들은 또 찾으셔야 돼요. 다른 방법을 해가지고. 제가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여기서 했던 게 이거예요. 지금 똑같은 질문을 해가지고 그럼 가져오기. 딥 리서치 얘네가 27개의 자료를 여기다 가져왔어요. 제가 가져오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요 밑에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걸 가지고 여기다가 이게 활성화가 되면 완전히 올라오게 되면 질문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표정이 어두워지십니다. 지금요. 이해되신 거죠, 여러분들? 이해되신 분들 2번 해주실래요? 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노트북 LM의 큰 장점은 할루시에이션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을 못하지만요. 그런데 연구자나 아니면 어, 정책가도 마찬가지예요. 어, 이게 내가 올려준 자료 가지고 유출을 할 수 없다, 추론할 수 없다는 거는 큰 단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루시에이션이 없는 게 큰 장점이지만 추론을 하지 못하고 유출하지 못한다는 건 큰 단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되면 그 단점을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자료를 찾기 위해서 퍼플렉시티 가고 제미나이 가고 채집티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사이트에서 여러분이 그 소스 추가 여기 바로 밑에
그 탐색, 여기 돋보기 있잖아요. 그 창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거 꼭 하셔야 돼요. 되셨죠? 자, 그러면 전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여기다가 여러분들 질문 하시게 되면 뭐 답변이 나올 수도 있고, 만약에 없으면 다시 다른 방법을 해가지고, 좀 해줘야죠. 왜냐하면 지금 뭐 이렇게 답변이 유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어요. 얘네가 할루시네이션이 없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신 자료, 스튜디오에가 이게 다 나왔을 거예요. 그쵸? 자, 한번 보세요. 인포그래픽이 어떻게 전 인포그래픽은 아직 안 됐는데 뭐 지금 삭제를 할게요. 뭐 PPT는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걸 한번 보세요. 한글을 굉장히 잘 만들어줘요. 잘 만들어주고요. 그렇죠? 잘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영상도, 그리고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단점은 뭐냐면 PPT로 나오는 게 아니라 PDF로 만들어져요. PDF로. 그게 단점이에요. 우리가 제미나이에서는 그냥 구글 슬라이드를 하기 때문에 PPT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노트북 앱에서는 PDF로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인포그래픽은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 뭐죠? 그 이미지 파일로밖에 안 돼요. PNG 이렇게. 자, 그리고 영상도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신 거 한번들 보세요. 잘 나오나요, 여러분들? 영상이나 PDF들? 제가 스머프라고 했잖아요. 그쪽이. 인공지능 정말 강력한 도구죠. 우리 삶을 엄청나게 바꿔놓을 잠재력을 가졌고요. 수업도 나오고요. 근데 모든 도구가 그렇듯이 이걸 어떻게 쓰느냐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잘못 쓰면 아주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바로 그래서 유럽연합이 나선 겁니다. 마치 운동장에 이 선은 절대 넘지 마시오 하고 빨간 선을 긋는 것처럼 AI 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건 정말 위험하다 싶은 AI 사용을 아예 금주시켜버렸어요. 과연 어떤 AI 기술들이 그 레드라인, 즉 금지 목록에 올랐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기 쉽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이렇게 하면 좋지 잘 않을까요? 나오지 않아요? 하는 권고나 제안. 되게 팍파스머프예요. 그쵸?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학습 자료를 지금 강의하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데, 이렇게 하시고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서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AI 윤리에 대한 과목도 하나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요거는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교수님들이나 제가 그 학교에 가서는 이제 어떻게 안내를 해드리냐면, 학습평가 문제, 예를 들어서 첨부 파일을 토대로 해서 형성평가 문제, 객관식 사지선다형 5개, 그다음에 단답식 2개, 그다음에 토론식 문제 1개 만들어도 정답도 모범 답안도 모범 답안도 함께 이렇게 해가지고 해요. 드릴게요. 그러면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나 교수님들한테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좋아하시죠. 학교 선생님들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AI 윤리 말씀드리면서 어, 그 저작권하고 권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왜냐하면 노트북 엘렘에는 영상도 올라가고요. 음성도 얘네가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면 무단으로 교수님들의 영상이나 그 음성을 녹취를 무단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럼 학생들이 잘못 사용하게 되면 진짜 아이들이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하나의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안내를 꼭 잘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강사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이것도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노트북 엘렘을 할 때 여러분들이 당연히 잘못 활용하지는 않으시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안내를 해주는 의무는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안내를 해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보시면 지금 단답식, 모범 답안, 토론식도 이렇게 잘 나와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문제를 만드셔도 되겠죠? 그 강의하시는 분들 퀴즈로 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서 뭐를 하나 더, 몇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얘네가 영상을 굉장히 잘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거를 다 지금 여기 해제를 하고요. 제가 아까 영상 하나 들었을 거예요. 이게 영상이고, 애와의 당신의 사진. 아까 전에 제가 여긴가? 네. 이 영상에서, 여기서 보여드린 영상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거가 여기에 있어요. 이 영상 있는 것만 딱 하나만 이렇게 하신 다음에 표시를 하시고, 여기다가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 다 한글로 영상이 나왔잖아요. 이거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냥 문장마다 제가 여기다 어디에 썼는데, 그냥 저도 독수리 타법이어가지고, 네. 자, 이거를 첨부 파일의 내용 문장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영상에 있는 걸 가지고 제가 그때 영어 선생님들한테는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여기다가 이거 하나만 영상만 가지고 여기다가 영어, 그 다음에 주요 영어, 영어 단어, 영어 키워드 하나 이렇게 그러면 영상에 있는 걸 가지고 아까 전에 얘가 인사했었잖아요. 안녕하세요 뭐 해가지고 스머프가 이야기한 게 나왔잖아요. 그럼 얘네가 이거를 다 도표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공부하시기 되게 좋아요. 지금요. 그쵸? 지금 한글도 저는 독일어가 네, 영어보다 독일어가 편하니까 독일어도 이렇게 나오고 이게 나옵니다. 근데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2시간 반까지 되는 영상은 해주는데 3시간까지는 안 해주고요. 지금 3시간 영상이 올라가지도 않아요. 근데 재미난 일도 해줘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없으세요?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마치도록 할게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보기만 해서 이건 실습 안 할 거고요. 제가 어떤 걸 했었냐면 지금 다시 나갈게요. 제가 여기 보면 노트북 여기에서 노트북 사용하기 데이터 분석한 게 있어요. 아까 전에 어떤 선생님이 구글 설문지에 있는 시트 올라갔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설문지요. 그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제가 지금 제가 보여줄게요. 엑셀 파일이 있던 게 있었어요. 자, 제가 한번 보여줄게요. 여기서 할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찾아야 되겠다. 자, 이 파일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엑셀 파일로 얘네가 아직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거 제가 옛날에 지난달에 기업 갔을 때 이제 엑셀로 만드는 게 있었는데, 요런 데이터를 이런 게 매출 현황, 그냥 기업에 계신 분들 좀 이해가 될 거예요. 1월 매출 현황 해가지고 이거 그냥 챗GPT가 생성해 준 겁니다. 이런 거가 1월, 2월, 3월, 4월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 4개월까지 있어요. 그거를 제가 구글 드라이브에 넣었어요. 구글 드라이브에 넣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보시면 3월 이거예요. 자, 1월, 2월, 3월, 4월이 데이터가 다 여기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올라왔는데 자, 그러면 제가 이걸 가지고 여기다가 어떻게 데이터 분석을 했냐면 지금 이제 오늘 날짜로 해가지고 새로 들어온 게 지금 제가 유로 사용자여가지고 여기 들어온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들한테 들어올 거예요. 데이터 표가 들어왔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게 제가 보통 어떻게 데이터 분석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많이 하냐면요.
이 네 가지 파일을 하나로 취합을 해줘. 이제 그런 걸 많이 해요. 이렇게 파워쿼리로도 하고, 아니면 코딩으로 해가지고, 노코드로 바이브 코딩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근데 여기에 얘네가 이거를 가지고 제가 어떻게 시켰냐면, 지금 여기다가 인포그래픽에다가 이걸 시켰어요. 제가 1월, 2월, 3월, 4월 파일을 하나로 해가지고 취합해가지고 해줘. 이런 거를 파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다가 인포그래픽이 들어왔잖아요. 인포그래픽에다가 이거를 파일을 하나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볼게요. 프롬프트에다가 어떤 특정한 폴더에 내가 파일 있잖아요. 여기 있는 거를 하나의 시트 파일을 취합해야 되는데 너가 이거를 하나로 만들어줘. 여기 프롬프트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자, 제가 이걸 파워쿼리 할 때는 아니면 제가 이거 바이브 코딩, 안티그래프트 나와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제 그 앱 만드는 걸로 이제 그걸 했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제 폴더 안에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1월, 2월, 3월, 4월이 다 있었잖아요. 이게 취합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드라이브에 있으니까 너가 지금 해줄 거는 뭐냐면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는데 B열과 C열에 있는 거 아까 전에 제가 그 파일 보여드린 거예요. 그 서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합계를 내줘 이랬더니 얘가 여기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지금요. 근데요, 이 값이요. 맞아요. 제가 파일을 하나 해가지고 파이썬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해달라고 했던 게 뭐냐면 이거였거든요. 이거는 이제 안티그래피티가 만들어준 파일을 취합을 해가지고 만들어줬는데 정확해요. 여기서 보시면 지금 여기에서 이거는 얘가 만들어준 거고 여기서 항공력 합계 해가지고 여기 볼게요. 보시면 118, 688 이런 숫자가 맞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다 나와요. 합계가 맞는 거예요. 데이터 분석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잘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도 하고 그다음에 또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제가 데이터 분석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데이터 분석은 여기서 안 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은 안 드리지만 제가 여기에서 실적 요약이나 뭐 예를 들어서 탐색 분석 아니면 신문 분석을 해가지고 요약해달라고 여기다가 넣었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그래프까지 딱딱 해주는 거예요. 1분기 월별 실적 분석. 있는 자료를 가지고 실적을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잘해줘요. 이걸요. 근데 우리가 보통은 기업에 계신 분들은 좀 기관에 계신 분들 이해는 될 거예요. 보통은 실적을 분석을 해가지고 엑셀로 해가지고 이런 표를 엑셀로 만들거나 다시 파워포인트 만들거든요. 근데 노트북 LM에서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포그래픽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 이거는 동향까지 심화 분석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동향 어떻게 전개될 건지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달라고 했는데 얘가 이걸 그래픽을 해가지고 굉장히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어떤 분이 물어보셨는데 데이터 분석 그 뭐죠? 그 설문조사한 것도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가게 되면 구글 드라이브에 여기 다 있어요. 구글 드라이브에 내 드라이브에 구글 시트에 들어가게 되면 아마 구글 설문조사가 다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아까 전에 여기에서 소스 추가하는 데다가 구글 드라이브 해가지고 여기 있는 거를 올려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걸요. 그러면 데이터 분석이 어렵지도 않고 이런 그래픽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되게 오랜 시간에 걸렸던 거를 노트북 LM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여기까지 하실 수가 있어요. 전 이걸 가지고 제가 이거 PPT로도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얘가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굉장히 잘 만들어줘요. 진짜요. 그래서 저는 노트북 LM 되게 좋아요. 진짜 좋아요. 그래서 굉장히 잘 만들어주거든요. 다 팩트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만들어 보시고요. 그 대신 이거를 그냥 제가 이제 PPT도 잘 만들어주고 뭐든지 인포를 잘 만들어주지만 그대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걸 바꾸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이미지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미지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사용하신다. 그럼 여기다가
노트북 LM에서 만들어진 이미지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노트북 LM이라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거예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이 교육자시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기는 조금 어려우셨을 텐데 제가 여러분은 이거를 실습하라는 게 아니라 노트북 LM이 데이터 분석까지 구글 시트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보여드린 거예요. 이 기능은 얼마 전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많이 해보시고 그리고 아까 전에 저한테 질문하셨던 그 선생님은 구글 설문지나 아니면 구글 설문지보다 또 구글 시트를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정리를 하고 질문을 받을게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오늘 한 건 뭐냐면, 우리가 생성형 AI랑 그다음에 노트북 LM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노트북 LM에 대해서 바뀌어진 데이터 보호 정책에 대해서 그 말씀드려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걸 공유를 하잖아요. 여기를 공유하는 동안, 공유하는 예를 들어서 이거를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 그리고 링크 복사를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도 올리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있는 보안 자료가 다 학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얘네가 구글이 학습을 해가지고 그거를 다른 데다가 제공을 하지는 않지만 학습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이거를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노트북 LM 사용하는 게 어떻게 사용하는지 내가 출처를 넣는 공간이 있고 이 출처를 가지고 내가 오른쪽 스튜디오에서 인사이트를 얻는 공간이 있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채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채팅에는 여러분들이 계속 질문을 하셔야지만 듣고 아니면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시험지를 가지고 다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제가 안내해 드릴 거는 제가 준비한 건 다 안내해 드렸는데 혹시 질문들 있으실까요? 자, 질문 없으세요? 지금 표정들이 제가 데이터 분석을 보여드리면서 좀 어두워졌어요. 이정숙 선생님 괜찮으신 거예요? 괜찮으신 거죠? 네, 노트북 LM이요 점점 더 이렇게 확장이 될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해보시고 나중에는 제미나이가 지금 아까 전에 어떤 분 말씀하셨는데 제미나이의 노트북 LM이 들어왔어요. 보시면 노트북 LM이 여기 플러스 들어가게 되면 노트북 LM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이제 하셔야 되냐면 지금까지는 노트북 LM이 보안이 유지가 잘 됐단 말이에요. 그쵸? 제가 공개하지 않는 이상 얘는 학습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노트북 LM에서 여기다가 추가를 해가지고 지금 이거를 넣고요. 하고 질문을 하는 순간 얘는 또 학습을 합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챗GPT에서는 설정이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안을 그 학습하지 않도록 비활성화 해주셔야 되고, 여기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임시 채팅을 사용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이 왜냐하면 연구소에 계신 분들이나, 저도 제가 보안에 대해서는 좀 강박관념이 있는데, 아마 연구기관이나 학교 쪽에 계신 분들, 기관 쪽에 계신 분들 되게 예민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용을 하셔야 돼요. 자, 다른 질문 없으시죠? 그러면 여기까지 할까 하는데, 도움 되셨어요? 네, 많이 해보세요. 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모르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제미나이에서 여러분들 PPT를 만들 때, 지금 저는 정유미 쌤이나 다른 분들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캔버스를 열어가지고요, PPT 슬라이드를 만들어줘 이래야 돼요. 그리고 빠른 모드나 사고 모드를 안 하셔도 되고요. 그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PPT 만드는 건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나중에 제가 다음 주는 1월 달까지는 아마 좀 1월 중순까지는 좀 한가할 것 같은데, 원래는 제가 나노 바나나로 좀 뭔가를 콘텐츠 만드는 걸 하려고 했는데, 노트북 LM으로 먼저 안내해드렸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노 바나나는 다른 걸로 다시 한번 제가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대구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오픈 카톡방 하나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 안 들어오셔도 돼요. 제가 여러분 들어오시더라도 제가 많은 건 못 해드리고 가끔 가다가 지금처럼 그냥 쭝강의를 뭐 열거나 아니면 영상 하거나 아니면 그런 거밖에 못하고 그것도 자주 못해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제가 그 카톡방을 드리고 제가 내일 오전에 제가 그 대구 방은 제가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질문 없으시면 문 닫을게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연습 많이 하세요. 제가 녹화본 올려드릴 테니까 이거 진짜 한 3번 정도 계속 해보세요. 녹화본 안 보시더라도 그냥 노트북 열람 가지고 여러분이 3번 정도 하시면 돼요. 오늘 2번 했으니까요. 네, 그러면 저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